상충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표본이랑 내향적인 표본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간극이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다다른 것 같고. 말 왜 저런 어려운 단어들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겁나 놀릴 텐데 이런 걸로 뭐예요 도대체? 이 약간 용의 코털이 영린이에요, 영린.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 한 반발 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용의 코털이요? 갑자기? 정확하게 뜻도 모르는데 왜 자꾸 써요? 저건 제가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왜 써? 자,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년 차요. 8년? 네. 자녀는? 쌍둥이 딸 2명, 그다음에 연년생 아들 1명. 아, 쌍둥이 딸. 다복하시다. 어느 쪽부터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부터죠. 네네. 아니 오늘따라 되게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하이톤이세요? 이 숙캠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불행한 가정이 좀 다 비슷해. 네, 그래서 여기도 아내분 너무 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만 33살 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3살 이성욱입니다. 남편이 되게 포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오,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야? 자기 말로는 매일 이제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막 도시락도 갖다 주고. 야.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는데 뭐 인물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말끔하게 생겼죠. 네네네. 네, 말끔하게 생겼고. 근데 뭐 글쎄 포항 시내에서 아주 손꼽히는 인기남이었다까지는 그건 이제 농담이었어요. 농담이. 농담. 왜냐면 포항도 꽤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꽤 되거든요. 근데 거기 뭐 잘생긴 사람이 또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로 남편이 먼저 DM이 왔었어요. 눈이 그때도 되게 컸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근데 남편이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 저를 만났어요. 왜? 이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건? 그때 당시 교제 중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정리가 한쪽은 먼저 돼 있던 상태였는데 누가 정리를? 제가 먼저 이제 정리를 했고. 하고 이제 아니 예진 씨를 보고 나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정리가 돼 있던? 거의 직전이라고 아, 직전. 보시면 직전이 될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야말로 환승연애네.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자친구 있는 걸 알고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몰랐죠, 저는. 이제 아,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던 어. 거예요. 헐. 저는 다 이해하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면. 정리를 하는 수준이었고 만났던 사람보다는 조금 장점들이 많이 부각돼가지고 좀 의지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한테. 만난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몸이 좀 변화가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하니까 2줄인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애를 키우냐, 우리 애 못 키운다, 결혼도 못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당장 모아둔 돈도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하냐.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쌍둥이인 거예요. 와, 어떡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하냐고. 그래서 쌍둥이라더라.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좀 현실은 접어두고 낳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결혼식을 잡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어머. 와, 세상에. 너무 예뻐. 아. 유전자가 좋네.
아, 또 무섭게 왜 그래요? 황혼 이혼도 많이 하는 추세고 애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다 키워놓고 각자 갈 길 가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조론. 같은 영화상인가 했다니까요. 네. 그러네요. 조론 특집입니다. 오늘. 조론 특집이요? 네. 와. 애들이 많으니까 저 정도는 해야죠. 아 귀여워. 어떡해. 맞죠. 조깅하고 오셨나? 교대 근무라서 야간일 때는 밤 11시 출근을 해서 아침 7시에 퇴근. 힘드시겠다. 선크림 바르기 2번. 저는 건설업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애기들 등원 준비하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8시쯤에 나가서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해요. 아내분도 일하시고. 왜 그 유치원 버스 안 타고? 이제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라서 근데 유치원 버스는 9시 돼야 오거든요. 아, 너무 그래가지고 일러서 네, 데려다 주고. 미리 좀 데려다 놓고. 네네네. 엄마 가방 좀요. 안 됐어 뭐.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나 저러다 디스크 터진다. 허리 아프다는 얘기가 진짜 속상했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육아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또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6대 4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 중에 99는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랑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돼요? 30분? 내 친구들 부부만 봐도 새벽에 들어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등원까지 시키더라니까. 아니 근데 그걸 여보만 못하는 거다. 그걸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동선으로 봤을 때는 여보가 신앙만이랑 그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이 되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길에 픽업해 주는 거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데리러 가는 거. 내가 5시에 데리러 가느니 여보가 조금 일찍 데리고 애기들 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러는 시간 또 애기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아빠가 맞아. 일찍 데리러 가고 이런 날 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뭐 이게 되게 고된 일이긴 한데 좀 효율로 봤을 때는 좀 저는 많이 비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효율 비효율이 뭐예요? 아니, 저 궁금해가지고. 효율 비효율. 이게 저는 그 등하원 시간에 회사에 있고 회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랑 유치원이 좀 근접한, 그리고 출퇴근길에 동선에 맞는 걸리는 안에 가는 게 낫다. 네, 그게 효율적이다. 네, 시간대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 시간에 네. 걸려 있다. 아니 근데 교대 근무할 때는 네, 본인이 낮에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계속 자는 건 아닐 거고 네네네. 미리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가가지고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뭐 회사에서 약간 부수적인 역할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낮에 불규칙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연락 없으면은 이제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그냥 오고 했던 습관이 게 된 거야, 예, 좀 안정화돼 있던 거죠. 뭐야 이거 한 게 어디 갔어? 자기 거만 쏠라당 가져가는. 어이가 없네. 좀 웃긴 게 빨래도 걔도 자기 것만 치우고 한 날 빨래가 다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웬일로 빨래 다 넣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세히 보면 네 건 있다. 보니까 진짜 제 거만 있는 거예요. 말해서 갖다는 너는 그럼 본인 빨래는 본인이 개요? 안 개지. 저거 개놓은 걸 지금 가져갔다니까. 네. 그래요. 개 해주지 마요. 던져요. 본인이 하라고. 던져 놓으세요 방에. 아빠 또 나간대. 아빠 그런데 피자 안 먹을 거야 아빠는? 아빠는 피자 못 먹겠어. 감기가 너무 걸려서. 피자 언제 와? 피자 한 30분 뒤. 이게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게 좀 박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같은 영상 보고 있는 거 같죠? 그러게요. 네.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랑 비슷한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공감해요. 예. 방법은 틀리지만 이 가정을 이렇게 끌어가야겠다는 마인드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집안일을 네가 한다고 생각하냐. 설거지는 식세기가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세탁기는 세탁기가 돌리는데 네가 뭐 밖에 나가서 연못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냐. 빨래 네가 넣냐고. 건조기에 넣으면 다 이제 빨래 돌아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집에서 이제 갈갈이 하니까는 버리러 갈 일 없고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집안일 할 게 없다. 조선시대 사람이다 진짜. 대박이다. 또 우리 윗세대만 올라가도 이렇게 가부장 남성주의적이고 뭐라는 보편적으로 살았던 게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그렇다고 세대에 해서 맞게 우리 살아. 뭐 MZ도 아니잖아. 뭐 저도 그런 가정에서 지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남성주의적이고 조금 가부장적이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남자가 기둥이다. 뭐 오늘 여기 무슨 어디 청학동 특집인가요? 비슷해요. 오늘 그냥 저 거기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괴로우시죠? 네. 네. 오. 저는 요즘 세대는 아니랄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죠? 네. 성욱 씨는 이제 33인데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가부장적이네. 통쾌했어요. 남편의 저런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통쾌했어요. 아빠는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고 비슷하죠? 운동도 이제 거의 매일 해야 되고 혼자 이렇게 운동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서 그냥 시켜주고 저는 운동을 가고. 야, 이래서 몸이 좋았구나. 몸이 엄청 좋네. 밥은 근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피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즐겨서 안 먹는 또 스타일이어서 운동을 하니까 닭가슴살만 먹어요?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정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성격이. 여러 가지 하네. 또 젊은데 아직. 여보 말대로 일찍 데리러 와서 집에 있다 보면 난 또 애기들이 있는데 운동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지 니는. 당연하지. 근데 잘못된 거라고 애기 셋 아빠가 네 운동도 해야 되고 네 술도 마셔야 되고 네 잠도 자야 되고 네 일도 가야 되고 애기 셋 아빠는 안 그런다니까. 둘 아빠도 안 그래. 아내도 갖고 싶거든요 저런 거. 나는 누누이 말하지만 뭐 내가 지향하는 삶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야. 나는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내는 희생하는데. 에이, 그렇게 대안을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난 돌아봤을 때 애기들이 클 거야. 근데 막 배 나오고 늙고 정말 아저씨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자식들은 건사했다. 내 기준에서 그건 참 볼품없는 삶이야. 나는 그렇게 늙고 싶지가 않아.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애들을 육아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도 같이 그런 시간이 필요해. 매일 내 건강 관리하고 내가 취미로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토론하고 술 마시고 놀고 회포 풀고 그런 내 시간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뭔 토론을 해요? 누구랑? 여기도 모임이 있나 봐요. 뭔 토론을 해? 조합원 나가요?
조합원 뭐 이제 뭐 조합장. 조합장. 어? 뭐 회사에서 제가 뭐 작게나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영세 사업자들이나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냥 애둘러 그렇게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데 사업가분들은 왜 만나세요? 사업하실 뭐 주로 생각이 있으세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고 그 친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친구 만나는 거네요. 네. 나 무슨 사업을 하시나 했어. 네네. 약간 뭐 좀 있어 보이고 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습관처럼 예,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신다. 원래 저러세요? 네. 네. 한자도 많이 쓰시고. 그런 내 시간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시 또 가족 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는 건데 다 애기들 재우고 나서 함께 이제 육아를 끝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활은. 너무 늦게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열려서 숙면이 안 돼. 아 그럼 네 사정이지. 뭐가 열려? 교감신경. 여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내 건강도 중요하고 애기들 건강도 중요하고 애기들 건강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건강을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없다. 본인도 꼬였어.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야. 격렬한 운동을 밤늦게 하면 안 된다니까. 격렬한 운동을 밤늦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애기들 등원 그 학원 제일 가는 좋은 시간을 루틴은 가든가. 제일 좋은 루틴은 한 4시에서 7시 사이에 하고 왜냐면 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대 근무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이 일정하지도 않잖아. 대화가 진짜 안 돼요. 진짜 막 저희가 싸워도 이제 속으로 싸우거든요. 아니, 얼굴 보고 대화를 잘 안 해. 속으로. 야, 큰 소리 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죠. 처음에 원인은 작았는데 그런 대화하는 방식 때문에 더 불이 붙고 조금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크게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좀 상충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표본이랑 내향적인 표본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간극이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다다른 것 같고 말 왜 저런 어려운 단어들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오늘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쉬울 아니 뭐 거라고 이해는 예. 아니 상충된다라는 얘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간극이란 얘기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땐 잘 안 쓰는데 자막이 있어서 이해했지. 맨정신으로는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이오 리듬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더라? 뭐였는데? 뭐 두 글자 그런 거? 무슨 옛날에 아나운서 저 준비했어요? 뭐 그런 것보다 좀 책을 좀 즐겨 읽기도 했었고 책을 즐겨 예. 읽어서 밖에서 딴 사람 만났을 때도 그래요? 지인들 만났을 때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살짝 놀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뭐 같이 쓰는 경우는 많았어도 같이요. 못 예. 놀리죠. 아니면 이제 의미를 묻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저 나이에 친구들이 겁나 놀릴 텐데 이런 걸로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랑 얘기를 하면은 그게 술 안 먹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이 결혼하면 술 먹는 사람이 잘못했어. 그건 알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랑 얘기를 하면은 이 약간 용의 코털이 영린이에요, 영린.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 한 반발 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용의 코털이요? 갑자기? 정확하게 뜻도 모르는데 왜 자꾸 써요? 저건 제가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왜 써? 어? 원래 뜻은 용의 비늘이에요, 영린이. 근데 왜 커터 건드리면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아니 뭐 코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공에 코털 건드리면 바로 잡아먹히지 않을까? 되게 속 시원했어요. 이제 좀 알겠나 내 마음을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